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재난 문자가 왔네요. 네, 이럴 때 보면 항상 또 기회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식 종목을 이야기하면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는 어떤 그 상반된 내용들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같은 경우 제가 뭐 어떤 테마 아니면 시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 수리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뭐 이렇게 어떤 그 기록처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그 의도를 조금 좀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보통 이제 썰을 많이 푼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잡담 또는 뭐 사설 아니면 3점으로 빠진다든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자세히 보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스킬이라고도 느낄 수 있기도 하고요. 받아들이는 등급에 따라서 입문자 또는 초급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못 알아듣는다든가 좀 답답하다 그러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아 저거였구나 눈치채신 분도 또 중급자나 고급자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또 이렇게 방금 지진 말씀드렸다시피 지진 나면 어떤 거는 이익되고 어떤 경우는 손해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전자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 품목만 가지고 하게 되면 기폭이 푹 올라갔다가 어떤 경우는 기폭이 쭉 떨어지죠. 그래서 매출에 어떤 파도 굉장히 이게 심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비싸면 안 고쳐요.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리하는 품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분석 능력이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리 성사율이 좀 떨어질 수 있기도 하고 고객님으로부터 또 욕도 좀 얻어먹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장인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네 한만 가지고는 조금 어정쩡하고 불안한데 바로 뭐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 매출에서 비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니플이라 그러죠. 니플, 맥류, 파도, 파고. 그거 니플을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줄이는 거. 매출도 한 품목 가져가야 되면 니플이 심하게 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나 몇 개 품목 가지고 하게 되면 계절별로 또 테마별로 시즌별로 그런 게 빈자리를 파고드는 거를 계곡을 메꿔주기 때문에 매출이 그래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품목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에어컨 PCB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SMPS 수리하듯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실외계를 합니다. 그리고 인버터 방식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밑면을 보시면은 밑면을 먼저 볼까요? 밑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IPM 모듈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가장 흔한 말로 마이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시 앞면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도 이게 좀 어려움을 타고 또 하나 에어컨 세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에어컨 세척하시는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개인지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방금 말씀드린 매출에 그런 개념에 있어서 있기도 하고 이게 겨울철에 사용을 안 하는 온풍기 같은 거 좀 들리는데 이 에어컨 같은 경우 말이죠. 이게 저기 뭐 그 안에 뜯어보면은 뭐 풀이 자랐다든지 아니면 뭐 쥐똥이 생긴 뭐 뭐 자주한 뭐 바퀴벌레 포함해서 어떤 경우는 뱀이 들어가 있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딱 쉬었다가 키니까 고장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수 없어가지고 세척을 갔다가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안 되는 거예요. 부품이 없는 겁니다. 오래돼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 고쳐야지? 이거 어떻게 중고나 사야지? 이거 어떻게 유통망이 될까? 왜? 더워 죽겠고 막 그런데 굉장히 재촉을 해요. 그래서 에어컨 세척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배워야 되겠다 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여기 그 기술의 폭을 다양하게 가져감으로써 매출이 만만하게 가지고 가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또 캐치를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트는 보통 한 뭐 세 가지 그 이상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전원 투입을 어떻게 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에 노상 말씀드리지만, 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죠. 이 트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봤을 때 좌측이 입력이다 그러면 여기가 입력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쪽 자리가. 네, 그랬을 때의 트랜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감 잡아서 전원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브릿지 다이오드나 이렇게 산계되어져 있는 거 또는 각계전투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대전투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브릿지 다이오드 이렇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직류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트랜스로 가는데, 여기 이쪽 제품들 다시 한번 본 제품에 돌아가서 보시죠. 전기가 들어가서 보면은 가장 입구에 브릿지 다이오드가 있어야 되는데 브릿지 다이오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트랜스가 없는 거예요. 이런 트랜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전원 투입을 해서 이걸 테스트하냐 라고들 많이 궁금해 하시고 좀 뭐 물어보거나 또 이렇게 뭐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원 공급이 어떻게 하냐라고 첫 번째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전기를 넣어서 어떻게 좀 해보는데, 부품 검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봐왔던 브릿지 다이오드가 없는 거예요. 다이오드가 자체가 입구에서부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냥 쭉 가다 보면 이상하게 여가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모르는 부품이거든요. 이게 낯설은 부품들입니다. 또 처음 보는 부품들이라서 어떻게 이게 왜 근데 부품 검사는 그런갑다라고 또 PTC라고 써 있으니까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NTC라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또 따라가서 보면 말이죠. 여가 지금 이게 지금 이쪽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PTC가 연결되어 있고 전기가 쭉 와서 가는데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여기 릴레이지 않습니까? 릴레이가 이렇게 같이 병렬로 되어 있네? 이게 무슨 회로지?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바뀌게 되면서 우리 말로 전위장벽을 넘지 못하는, 거기서 멍 때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그거 좀 해결해달라 하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트랜스가 없으니까 전기가 쭉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곤 했더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납땜을 바로 막 점퍼선처럼 해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그래서 그거 어떻게 전원이 들어가서 여기가 있는데, 이 똑같이 생긴 건데, 이 제품이 이게 똑같이 생긴 건데 왜 두 개가 똑같이 생겼고 하나는 모터로 연결돼 있고 이건 하나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물어보시더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세 파트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같은 경우도 아까 이 휴즈 이제 납땜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보면 덕지덕지 해놨는데, 이게 휴즈를 가르 껴도 뻑 터지더라 이게.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봐왔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휴즈 나간다든가 했을 때 좀 어딘가 좀 이렇게 점검을 좀 했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자체가. 이게 낯설은 거죠. 이게.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모듈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고요. 모듈. 이게 DC-DC 또는 AC-DC 모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모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패키지화 되어져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어 모듈인데, 하나 이 부분 반도체를 많이 모아서 들어가 있는 게, 이거는 IGBT 많이 들어있거나 FET 많이 들어가 있는데, IGBT로 이제 데이터 시트로 정확히 보시면 IGBT로 6개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긴 하는데, 두 개가 약간 성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2부나 3부 나눠서. 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현재 이 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바이코라는 반도체 회사인데, 이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듈 같은 것도 많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들고 왔던 게 마오저였죠. 마오저 어떤 그 부품 정상적인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마오저 이게. 그리고 이거는 모듈화되어져 있는 반도체를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한번 컨셉을 해서 이런 경우도 좀 준비해 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디서 나냐면요,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참 안 빠지고 빨리빨리 잘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돌아다니면은 그거 이렇게 되겠네요. M자를 해서 마오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도 그렇게 뭐 세미나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좀 듣고 배우고 느끼고 새 신제품 같은 거 좀 보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게 이제 통신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광범위하죠. 통신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뭐 전원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테스트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신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자리 이 자리 콘덴서 이렇게 좀 새까맣게 펜을 칠해놨어요. 자세하게 보시면 콘덴서가 부풀었습니다. 이쪽도 하나 더 부풀은 걸 표시를 해 놓으셨네요. 이 자리 표시를 해 놨을 때 통신이 안 된다. 그래서 겉보면은 이것만 좀 간단하게 갈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면서 전원이 일단 뻑 터지니까 왜 휴지가 나가니까 그래서 휴지를 이런 식으로 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작을 좀 시켜보려고 납땜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열량이 좀 부족한 인두기를 좀 떼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거만 갈면 될까라고 생각해서 휴지를 했는데 왜 이게 휴지가 터질까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전원이 쭉 따라가서 이번 시간에는 이쪽 밑에 있는 PFC 그쪽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공급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통 제가 이제 왼쪽에 1부터 쓰니까 오른쪽으로 10 쓰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인데 또 지도 정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러는데 전기를 이쪽에 이제 이렇게 볼까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기가 쭉 들어가서 여기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라인 필터 또는 노이즈 필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쭉해서 이쪽까지 왔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다 그랬습니다. 릴레이와 여기 있는 이제 PTC 설명을 이제 드리고 패턴을 쭉 따라와요. 여기까지 옵니다. 이거 어디까지? 리액터. 보통 시장에서는 액터라고도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리액터 쭉 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은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여기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이 자체가 PF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FC. 그리고 이거는 SPM. 그래서 글자 써 있는 대로 보기 쉽게끔 하려고 기판상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기가 쭉 와서요. 어떻게 오든지 간에 쭉 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는데 어디서 있고냐면은 휴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휴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른쪽 쿠팅이 이거 지금 기판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 여기 휴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이쪽으로 또 옵니다. 기판 이걸 좀 잠깐만요. 이게 저 생각나네. 이거 그라인도 화면을 좀 너무나 좁게 해놨었나 보네요. 휴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전기가 지금 그 패턴 굵은 자리들이 있죠. 쭉쭉쭉쭉 와요. 여기 아까 릴레이 PFC 있는 자리였어요. 어떻게 건너옵니다. 그 동작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고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에 있는 PFC라는 IPM 모듈로 왔습니다. 이게 모듈이 이상이 생기니까 여기 있는 휴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뻥뻥 떨어집니다. 또 떼우면 또 떨어지고 또 떼우면 또 떨어지고 이거 일반 유리관 휴지보다 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이게 그래서 이 PFC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게 반도체니까 다이오드 모드 테스터기에서 다이오드 모드 저항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옴수니까 한 번 더 눌리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걸 다이오드 모드라고 그럽니다. 다이오드가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합선 쇼트난 자리는 000 이렇게 뜹니다. 이게 0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보이죠? 반사각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 상태에서 잘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거티브 있고 포지티브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굵은 자리 있죠. 여기 이렇게 굵은 자리 여기서 봤을 때 그럼 하나를 기준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눌러봅니다. 0.3 0.39 IPM 여기까지는 살았습니다. 이거 살았네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 죽었을까? 이거는 모타 연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PM 또는 모타 연결되어 있는 모듈 이렇게 IPM 이렇게 부릅니다.
IPM 안 죽고 다 살았어요. 근데 왜 빵빵 터질까? 라고 또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점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그 여가 붙은 이유, 여가 이 포지티브 이유, 여가 오른쪽 하나 떨어져 있죠. 이거 하나 떨어지는 걸 네거티브 이유. 그래서 포지티브 이유와 네거티브 이유를 측정해 봅니다. 이거 쇼트난 겁니다. 쇼트났어요. IPM 죽은 겁니다. 그 옆에 V, 그 다음에 네거티브 V, 포지티브 V, 네거티브 V 이렇게 측정을 해 보셔야 돼요.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하나 남았죠. 뭘까요? W, UVW니까 W. 그러면 W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모타는 연결하지 않지만 기호상에서는 UV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쇼트 났네요. 결론적으로 UVW니까 V만 살아있고 두 개는 죽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타 연결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죠. 자, 여기서 띡 0.4, 0.4 그리고 여가 포지티브 U, 포지티브 U, 네거티브 U, 여가 V, V, 그 다음에 여가 W, W. 둘 중에 비교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죽었다. 이게 죽으니까 이 자체가 합선 나버리니까 합선 나니까 어떻게? 휴지가 뻥뻥 나가 떨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테스트를 여기만 힘쓰는 날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니까 살았는데요. 제가 보낼 때는 분명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도 이런저런 많이 보았으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좀 뭐 많이 했던 깊게 했던 간에 오시고 이제 바쁘니까 뭐 낮에는 또 세척하시고 또 낮에는 이게 일 뭐 설치 같은 거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진단을 하셨든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서 우리 그 윤정년이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목소리 계속 이어서 발성 연습 하듯이 조금 더 깊이 팠어야 되는데 아마 이 깊이를 안 팠던 것 같아요. 요즘 하는 거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죽었어요. 죽었죠? 이상하게 이런 데 뭐 다 쇼트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만 살았어요. 야만 떨어져서 살려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체를 가려야지. 그래서 휴즈가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 경우는 이쪽에 두 개 같이 죽질 않아서 이게 같이 다 두 개가 죽지 않아서 하나만 갈면 그리고 이제 좀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야는 쭉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뭐 있죠? 이렇게 납땜되어 있는 선 뻗쭉 나온 거 그대로 뒤집어 보시면 여기 너덜너덜한 거 이게 뭡니까? UVW 모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타가 같이 죽을 수 있어요. 모타가 같이 쇼트 나서 대부분이가 이제 쇼트 나서 죽습니다. 합선 이게. 근데 모타가 죽게 되면 야만 갈아가지고는 안 되죠. 이쪽에 IPM 모듈만 갈아서는 안 됩니다. 왜? 모타도 같이 손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걸 수리해서 보냈는데 똑같은데요? 왜? 바깥에 있으면서 실행에 달려가지고 순식간에 뭐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냥 나가니까 똑같으네요. 안 되는데 뭘 고쳤을까요? 이렇게 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것도 같이 점검하시는데 다행히 이쪽에는 안 나갔다는 건 모타 저쪽에 있는 현장에 있는 실행의 모타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51대 49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로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거는 일단 불안 심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쪽만 잘 빼가지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또 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막 빼가지고 했는데 이게 홀이 다 빠져요. 이게 안에 기판이 여기하고 밑에하고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이 전선처럼 되어져 있는 홀이라 그러는데 구멍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열량이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집기가 좋아서 그러는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기판 못 씁니다. 또 고치는 사람들 그거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알려드리는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네, 그러니까, 네, 이쪽에 그, 통신이 안 된다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 뭐 전선 연결되어 있는 쪽이 가지고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데, 전선을 바꿨는데도 통신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럼 통신이 어떻게들 안 되는 걸까? 라고도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저 상황에 따라서는 메시지들이 정확히 정해져 있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좀 정해져 있는 거라서 뭐 CH05다, CH03이라든지 CH67이라든가 뭐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씩 에러 코드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어떤 경우는 지금처럼 이게 전원이 안 들어와서 이쪽에 실내기하고 서로가 신호를 줬는데 안 오니까 피드백, 편지가 안 오니까 답장이 안 오니까 어떻게 통신 에러 이렇게 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이거 말고요.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저기 전원에 해당되어져 있는 소자고 여기 이거는 SPM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PFC 이건 SPM 서로가 좀 용도가 틀려요. 이게 이거를 열어 보시면 다 까면 그 안에 써 있습니다. 이게 다 빼야죠, 다리를. 그 안에 파트명이 다 써 있습니다. 뭐 부품명이 써 있듯이 이건 안에 써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서로가 약간 외형은 다 똑같은데 하는 내용들이 좀 다르다. 하는 내용이 다르면 안에도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건 데이터 시트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에러가 나올 때에 그 통신 에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단은 전원이 안 들어와서도 통신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전원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이쪽에 쭉 들어가서 어떻게 전원이 연결되고 릴레이는 어떻게 붙여주고 PFC는 어떻게 되는지 PTC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고 네, 그 다음 시간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서 나오고 여기는 몇 볼트가 나오는지 이쪽에 트랜스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럼 출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트랜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출력이 나오는지를 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스케일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TC와 PTC가 있고요. 네, 이쪽에 NTC와 PTC가 있죠. 네, 지난번에 제가 그 NT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을까? 그 NTC에 대해서 실험돼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NTC에 대해서.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쪽 기판을 가지고 또 다시 부품 소자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것이 이제 이쪽에 PTC입니다. NTC와 PTC는 리니어 방식과 스위칭 방식이 있습니다. 리니어는 온도가 서서히 저항치가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리니어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네, 스위칭은 딱 끊어지는 거, 이게 온, 오프, 있기, 없기, 하이, 로, 1, 0. 이걸 우리가 보통 스위칭 방식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질은 이렇게 실리콘 재질이 있고요. 네, 세라믹과 네, 폴리머, 네, 그리고 메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이런 재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NTC와 PTC로 구분을 하면서도 리니어 방식이냐, 스위칭 방식이냐, 또 재질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경우를 설명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번 시간 예습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휴즈가 왜 떨어질까요? 휴즈 어찌게 휴즈 떨어지는 거는 잠시만요. 이쪽에 휴즈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 밑에 있는 PFC라고 하는 IPM 모듈이 쇼트 나서 죽었다라는 경우를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좀 봤고요. 테스트기 통하여 부품 이상률을 할 때 좀 봤고요. 이게 여기 배불른 콘덴서 또는 밑으로 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콘덴서 2개 일단 먼저 갈고 시작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IPM 구하는 거 자체부터가 어렵고 떼는 거 자체부터가 굉장히 힘듭니다. 떼다가 잘못되면 부품 고장 내볼 수 있기 때문에 열량이 충족한 그러한 인두기 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끝마무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보드가 오래된 것 같은 거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또 한 번 설치를 하려면 또 100단 이상 몇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하실 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서 보면 이런 IPM 이걸 큰 틀로 해서 형식으로 해서 모두 타이틀 여기는 IPM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IPM 또는 모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분하자 그러면 PFC, 여기는 SPM 이렇게 구분할 수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어떻게 이상이 있는가 측정하는 그 관여 저기는 여가 이쪽에 먼저 있으니까 이쪽 거 같은 경우는 아까 SPM이고 여기 전원 들어가는 거 이쪽에 있어 차고 들어가니까 여기는 PFC입니다. 그래서 PFC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요점은 휴지가 왜 떨어지는지 PFC 어떻게 이상을 측정하는지 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하니까요. 이게 원고 이렇게 레파토리도 없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냥 말 자체가 이렇게 스피치가 가끔 한 번씩 좀 꼬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좀 뭐 내용상으로는 잘 아량으로 좀 봐주시고요. 좋아요 같은 거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런 경우를. 올여름 성수기 들어서기 전에 이쪽에 그 인버터나 포함해서 그 에어컨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다양한 그 매출이 기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몇 가지 어떤 테마별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